한 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도 전기값 얘기하면서 정말 이 더위 어떻게 견디냐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더위를 좀 식혀줄 소식 지금 계속 브라질 리우에서 전해주고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 더위를 가장 크게 식혀준 분 한 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 사격 부분에서 올림픽 3연속 3관왕으로 3연속 금메달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진정호 선수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정신이 없어서 제가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유, 괜찮아요. 이게 침착하시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예?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엔 마이클 펠프스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진정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올림픽 3연패라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더군다나 이번에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 많았죠. 그죠? 지금 그 6.6점 쐈을 때요. 결선 9번째 사격에서요. 예? 자, 이럴 때 어떤 정신력으로 버티셨습니까? 이번 올림픽 준비하면서 되게 열심히도 했고, 예. 좀 마지막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라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총을 쐈던 게 아무래도 더 집중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항상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그죠? 네. 예. 네. 중요한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라는 게. 근데 진정호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침착함 이런 걸로 대단한데 그래도 이 금메달 딱 따니까 눈물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예?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기가 막혀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왜 그런 걸까요? 예?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게 감격의 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이번에. 예. 준비하면서. 예. 정말 훈련 양도 2배로 많이 하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고 해서 힘들었었는데 그런 힘들었던 것들이 눈물로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전을 할 때 정신력이 집중되는 무슨 비결이 있어요? 그 정신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글쎄요, 비결이라기보다도 그냥 본인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내가 꼭 그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예.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게 약간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쏴야지 이게 또 딱 들어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네,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도 그냥 실수 안 하려고 많이 집중도 했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10m를 좀 많이 망쳐서 더 마음가짐이 다르게 먹거렸던 게 좋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고 이게 마지막에 북한 선수하고 붙으신 거죠, 그죠? 북한 선수하고는 3등에서 그랬죠. 이번엔 베트남에서 붙으신 거죠. 베트남 선수랑, 그죠? 네. 근데 이번 대회에서 이 사격의 강국이라고 불리우는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이런 주변국들의 성적이 나름대로 괜찮았죠, 그죠? 예? 중국이 부진하고 중국은 부진했죠. 예. 네. 좀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예. 아쉽게도 대한민국이 조금 안 나온 부분도 있고 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경기인 것 같아요. 예.
아쉬운 부분은 물론 누구든 다 있지만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얼만큼 만족할 만한 경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메달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좀 그렇지만 거기에 또 너무 부담을 가져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선수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우리가 뭐 북한입니까? 메달 못 따면 뭐 어디 교양 받으러 보내고 이러지 않을 테니까. 자, 그 2020년 도쿄 올림픽에도 도전하실 겁니까? 도전, 은퇴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박태환 선수도 2020년에, 도전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 도쿄올림픽 때 조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도전하시고 올림픽 3연패라는 건 이건 엄청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4연패라는 새로운 역사를 또 쓰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죠. 야, 그 말씀 하나가 그냥 폐부를 확 찌르네요. 예.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떨어져 있는 제 가족에게 정말로 많이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 남기고 싶고요. 정말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밤잠 설치시면서 응원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되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국가대표로서 자만하지 않고 국위선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사격 김종호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 올림픽 3연패라는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림픽이 끝나도 사격에 대한 관심, 국민적 관심이 말이에요. 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올림픽 때 반짝하는 종목이 사격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좀 섭섭하지 않으세요? 섭섭한 마음을 먹기보다 예. 더 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많이 알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런 생각 없이 한번 쉬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힐링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우리나라에 감사합니다. 멍 때리기 대회 있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올림픽 사격에 있어서 3연패를 달성한 정말 대단한 기록을 달성한 대한민국의 진정호 선수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한여름 비수기인 7월에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이게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큰 우려 중에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2016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673조 7천억 원이라는 겁니다. 예. 한 달 전보다 6조 3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는 2010년부터 14년 7월 평균 증가폭 2조 원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예. 이 최대 가계대출 급증세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 작년 7월이었거든요. 그때 7조 3천억 원이었는데 특히 이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증가폭이 오히려 커졌다. 그래서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잔액이 506조 6천억 원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 2월부터 가계부채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왔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지난달에도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이어진 것은 한국은행이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인하하면서 시중금리가 떨어진 데다가 또 초저금리 영향으로 비수기임에도 주택거래가 활발했다라는 것이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월에 10,000가구, 6월에 12,000가구, 7월에 14,000가구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가계대출도 계속 증가하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에요. 예. 이 고공행진을 하던 역대급 청년 실업률이 한풀 꺾였다. 사실이에요? 이게 그 취업자 통계의 마술 아닙니까? 예, 일단 통계청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취업자 증가폭이 실업자 증가폭을 넘어서면서 실업률이 약간 낮아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9.2%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수치인데요. 예.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실업자가 증가했지만 취업자가 88,000명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난 2월에 12.5% 청년 실업률 기록하면서 계속 연속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왔는데 6월에도 1999년 이후 역대 두 번째 실업률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어쨌든 지금 청년 고용률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전체 추세의 반전을 이끈 요소로 풀이되고 있고 청년 고용 지금 43.6%라고 해서 작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이 43.6%라는 이 수치는 2007년 7월에 기록했던 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공식 실업자의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한 인구를 포함시킨 바로 체감 실업률을 의미하는 고용 보조 지표 3은 10.7%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이 통계 수치에 대해서 별다른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예. 체감은 이거보다 뭐 몇 배가 더 심하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서울시가 지은 지 20년 넘은 노후 단독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10백 1000룰을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10백 1000룰이 뭐예요? 여기서 10백 1000룰이라는 것은 10필지는 개발하고 100필지는 계획하고 1000필지는 관리 단위로 재생을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시가 지은 지 20년 넘은 단독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10필지를 하필해서 재건축한 뒤 남는 공간에다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커뮤니티 시설을 필요에 따라 배치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 100, 1000필지를 각각 개발 계획 관리 단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층 주거지의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와 SH공사가 뉴타운 해제 지역 내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재생 모델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 방식이 잇따라 백지화되면서 이 제대로 된 그 주택 관리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대안을 내세운 겁니다. 일단 10필지, 10필지는 30가구 규모를 개발 단위로 해서 소규모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또 100필지는 300가구 계획 단위로 한 마스터 플랜을 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를 넓혀서 1000필지 같은 경우는 3000가구 규모로 관리 단위를 설정해서 10분 동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반경 200m를 중심으로 생활권역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보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호연 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3부 첫 순서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정호 선수하고 아주 극적인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진정호 선수가 아주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이 리오올림픽 사격 남자 권총 50m에서 진종호 선수가 이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됐습니다. 이 결선에서 193.7점으로 이 올림픽 신기록 세웠거든요. 예. 이 9번째 격발에서 6.6점을 쏘면서 8명 중 7위로 밀려나 탈락 직전 위기까지 몰렸고요. 이 4위와 5위를 오르내리다가 이 마지막 2발 남겨놓고 2위로 올라섰고 마지막 1발 남겨놓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로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10m 공기권총에서 금메달 따냈던 베트남의 후앙 수안빈 선수가 1위였는데 19번째 격발에서 이 진종호 선수가 10.0점으로 이 후앙 수안빈 선수를 앞섰고요. 이 진종호 선수가 금, 베트남의 후앙 수안빈 선수가 은, 북한의 김성국 선수가 동메달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지면은 예. 이거 어디 막 끌려가고 이럴 텐데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자, 진종호 선수 이로써 우리나라 선수로 올림픽 최다 메달 타이 기록을 세웠고 무려 6개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메달만 3연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세계 사격에서는 올림픽에서 3회 연속 우승한 기록을 세운 선수가 진종호 선수가 최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올림픽에서 진종호 선수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네. 메달이 모두 6개인데 여자 양궁에서 이 신궁이라고 불리우는 김순영 선수와 함께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올림픽 최다 메달 타이 기록을 갖게 됐고요. 네. 세계 사격 역사상에서 유일한 올림픽 3회 연속 우승 기록이기도 합니다. 예. 저 펜싱 그 김정환 선수 어떻게 됐죠? 이 김정환 선수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4강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4강전에서 이 헝가리의 디펜딩 챔피언인 실라지 선수에게 12대 15로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란의 무이타바 아베디니 선수를 15대 8로 이기고 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대단했어요. 진짜 수고하셨네요. 예. 예. 아니, 그러고 축구 말이에요. 예. 예?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피지를 이기고, 독일과 비기고, 멕시코를 이겨서, 예? 이긴다 그랬는데 아주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예, 그대로 됐고요. 경기마다 다 재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멕시코를 1대0으로 꺾고서 이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림픽 8강 진출이 지난 런던 올림픽에 이어서 2회 연속입니다. 근데 전반, 후반, 중반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독일전에서 이 주전 수비수, 이 센터백 최규백 선수가 이마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 빠졌거든요. 이러다 보니 수비 조직력이 좀 흔들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멕시코로서는 굉장히 불운했죠. 이 후반 16분에 멕시코 슈팅이 골 포스트를 맞고 튕겨나갈 정도였었고요. 후반 25분에 이 석현준 선수가 교체 투입되면서 흐름이 바뀌었는데 후반 32분에 이 권창훈 선수가 이 코너킥에서 뒤로 흐르는 공을 왼발 슛으로 연결해서 이 결승골 뽑아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이 일요일 오전 7시에 D조 2위 온두라스하고 8강전을 벌입니다. 예. 이럴 때 사고 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축구? 예? 금메달 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예. 예. 자, 유도에선 동메달 추가했죠? 예. 남자 유도 90kg급에서 이 세계 랭킹 1위 선수입니다. 이 곽동환 선수가 동메달 추가했습니다. 이 곽동환 선수 이 한판승 행진 벌이면서 기세 좋게 4강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4강전에서 이 조지아의 바른람 리파르텔라니 선수에게 한판패로 무너졌고요. 이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려났는데 이 동메달 결정전에서 스웨덴의 마르쿠스 니만 선수를 업어치기 한판승 거두고 동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금메달 4개인데 몇 등이나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원래 안 좋은 건데. 어쨌든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예. 예, 그렇죠. 이 8시 기준으로 오전 8시 기준으로 이 금넷 은 2, 동 3개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금메달 기준 종합 성적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지켜볼 만한 경기 마지막으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밤에 시작해서 내일 새벽에 메달이 결정이 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이 여자 양궁 개인전이 시작이 되고요. 이 기보배 장혜진, 최미선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이 에페 개인전에서 부진했던 여자
펜싱의 자존심 회복에 나서는데요. 신아람, 최인정, 강영미 선수가 에페 단체전에서 메달에 도전하고요. 유일하게 복싱에 출전한 단 한 명의 선수 함상명 선수가 오늘 저녁에 이 복싱 벤턴급 32강전에 출전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전운전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가수 서수남입니다. 요새 정말 너무 덥죠. 이럴 때 무턱대고 에어컨 틀지 마시고요. 환경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쿨맵시 어떠십니까? 시원하고 멋스럽다는 뜻의 쿨, 옷 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가 합쳐진 친환경 패션 쿨맵시. 남성분들은 정장 재킷과 넥타이 대신에 반소매 셔츠를 입고 첫 단추를 푸시고요. 여성분들은 무릎 길이 스커트를 입는 게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쿨맵시를 하면은 체감 온도를 2도나 떨어뜨리고요. 냉방 온도를 2도 올려도 되니 냉방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쿨맵시는 더 가까이, 에어컨은 저 멀리. 건강하게 여름철을 이겨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4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SK텔레콤에서 알려드립니다. KT, LG U+ 고객님들 티맵 못 써서 답답하셨죠? 이젠 티맵으로 폼나게 달리세요. 티맵, 통신사 상관없이 무료 오픈.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모든 길은 티맵으로 통한다. 온 국민 교통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세차 살 때는 참기름 덕화.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똑똑한 가격. 똑똑 지어서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예, 지금 시각 8시 35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목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홍제램프를 조금 못 간 지점 하위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홍지문 터널 나오면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도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에서 길게 밀립니다.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홍지문 터널 부근 지날 때만 잠깐 속도가 떨어집니다. 오늘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전체적인 흐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한남대교 못 간 지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모두 끝이 나면서 이제는 뒤쪽으로 속도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다만 청담대교 부근 그리고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짧은 구간 정체는 감안하셔야겠고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잠실권에서만 밀립니다. 강 동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가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각각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새 아침. 자, 뜨거운 여름철 막바지 휴가 한창인데 여름 휴가하면 바닷가 떠올리시죠? 그리고 다 백사장에 말이에요. 예, 이 가족들이 썬텐을 하고 개가 뛰어놀고 아이들도 놀고 뭐 이런 장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경포대에서부터 대천해수욕장까지 이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아주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릉시 관광과 관광지도직회의 김동근 계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관광과 김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 버리고 간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평균 한 12톤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만 12톤이에요? 경포대 앞바다요? 그렇습니다. 경포 해수장만. 네. 경포에 지금 12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 주로 술병 뭐 이런 것들인가요? 술병도 있고 이제 가져가 나온 음식을 먹을 쓰레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거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치울 거 아니에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3시부터 인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또 투입하고 있고, 또 야간에도 투입하고 있어요. 상교대로 24시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휴지통이 제대로 많이 구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서객들이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 방송을 해서 피서객들이 가져온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어만 주면은 그 쓰레기 청소하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계도를 하고 방송을 해서 많이 지금 고쳐지고 있습니다. 고쳐져야죠. 예. 경포대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 피해가 많으시겠어요? 피해는 어차피 백사장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는 크게 직접적으로 가는 건 없고, 교통 문제는 조금 있는데, 그거는 우리 경찰서하고 운전자 회원들하고 같이 해서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쓰레기만 있는 것도 문제. 이 쓰레기 사실 있잖아요. 막 술병 같은 거 잘못 밟으면 막 다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 생태계도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오늘 발생한 저는 오늘 바로 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수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 바닥 그리고 사실은 해변가의 쓰레기도 문제지만, 이 바닷속도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별짓들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사장에 파라솔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업자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나눠줘서, 피서객들이 파라솔 밑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임대업자들이 치우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휴지통 같은 것도 많이 만드셔야 되고, 계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계도라는 게 이게 사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경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데군데 쓰레기 투입 금지, 흡연 금지 이런 안내판도 설치하고, 계속적으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경찰서와 협조해서 순찰을 돌 때 같이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가, 우리 강정현 작가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쓰레기 버리는 현장을 잡아가지고 과태료 같은 거 줄 수 없나 이랬는데, 이게 가능은 하죠. 근데 이게 결국, 말씀하세요. 2014년도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쓰레기 투기 그다음에 백사장의 흡연 내에서 가태료가 5만 원이 부과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죠. 근데 이거 많이 잡다 보면 또 피서객이 다른 해수욕장으로 갈까봐. 그렇죠. 그게 또 이게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피서객 기분을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사회생활하기 힘든 겁니다. 진짜. 근데 어쨌든 또 황금연휴거든요. 자, 토, 일, 월 3연휴예요. 이때 이제 경포대 찾아가시는 분들 막바지에 많으실 텐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방송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뉴스에 보니까 3일 연휴의 기간 중에 해외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잘 알다시피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여름 피서를 저희 강릉에 오셔서 휴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또 오시면은 횟집 또 식당을 많이 이용해서 지역 경제에 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김동근 기자님한테는 부탁 말씀이요. 좀 오시면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당연하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당연하죠. 어쨌든 진짜 여름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관광과 관광지도계의 김동근 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목요일마다 마련하는 순서죠.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어제 말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예? 이거 수출에는 안 좋을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어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95.4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예. 작년 5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그만큼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오른다 그런 뜻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 가격이 그만큼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달러가 떨어지느냐 원화가 오르느냐 그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경제의 계속적인 침체입니다. 예. 2분기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이 연 1.2% 정도 되는데요. 예상치가 2.6%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예. 미국 경제가 침체가 심하다.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지금 상당한 우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원화 가치가 이렇게 오르면은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보다 일본의 엔화 가치가 더 많이 오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이제 유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뭐 수출에 타격을 주긴 합니다만은 일본 경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된다 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기 교수님 그러면은 저 미국이 금리 못 올리겠네요. 경제 침체가 좀 우려가 이렇게 커지면. 작년 말부터 금리를 올린다고 결국 이제 지금까지 못 올렸는데 경기가 이렇게 더 나빠지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제 더 적어졌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로 올렸는데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뭐 좋은 소식이죠. 네. 예. 우리가 프랑스하고 동률이래요. 예. 오히려부터 프랑스와 영국은 이제 동률이지만은 전망이 부정적이고요. 아, 우린 또 아주 긍정적이고. 전망이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 나라보다 사실 높습니다. 아, 높군요. 예. 아이, 뭐. 야, 저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예. 예. 신용등급을 이렇게 높게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나라 경제는 불안한데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적이다. 이것을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가요. 독일, 카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에 관한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선진국이죠. 예. 근데 여기서 그 신용 등급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좀 알아야 될 두 가지 좀 아픈 현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경제 성장률이나 고용 창출 능력 같은 경제 근본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의 외채 상환 능력을 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외채가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외환보유액이 3,7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채 갚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신용등급이 높은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상환 능력이 높은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인데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불황량 흑자죠, 근데. 예,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면 수출이 늘어나서 흑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수출은 19개월째 감소인데요. 수입이 훨씬 줄어서 이게 이제 흑자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액이 많아지고 이제 외제 상환 능력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불황인데 외부적으로는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신용등급이 높아진다 이렇게 본다면은 반갑기도 하지만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말이에요, 교수님. 어쨌든 이게 국가 신용등급이 오르면은 뭐 기업 투자에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예, 우선 국가 신용등급이 오르면요 외채를 갚을 때 가산금리라는 걸 내야 되는데 그걸 덜 내도 됩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니까 우리나라 총 대외부채가 3,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국가 신용등급이 한 등급 오르면요 연간 이자 덜 내는 금액이 4억 달러에서 8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신용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싼 금리를 꿀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은 외국 자본이 증권시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증권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거든요. 브랜드 가치가. 그래서 한국 참 좋은 나라다. 그래서 한국 상품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수출 증가 효과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도 늘리고 경제가 살 수 있는 좋은 어떤 호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처럼 저희가 아주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금리에다 저유가에다가 저달러다 이 3저 현상이 있으면 이것도 또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러니까 달러 낮은 거 우리나라 워낙 강세요. 네. 이게 디플레이션의 초입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지금 경제 전체 흐름을 보면은, 저금리, 그 다음에 저달러. 저유가. 이렇게 이제 3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만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저달러, 저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3자 효과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경제에 관해서 이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경기가 불황일 때 투자를 하라. 그래야 나중에 시장을 차지한다. 이것이거든요. 네. 경기가 불황일 때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폐업을 합니다. 근데 이런 때 아니다. 우리는 이때 투자한다. 소신고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다른 기업은 쓰러지고 이 기업은 혼자 시장을 차지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견지에서 보면 지금 세계 각국 경제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또 세계 각국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소신고 투자를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특히 3저 현상이 투자하기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1.25% 사상 최저인데요. 결국 금리가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투자할 마음만 먹으면은 거의 이자 부담 없이 돈을 꿀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유가가 싸다는 얘기는 어떤 사업을 해도 원가가 절감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환율이 떨어져서 원화가 절상되는 건 좀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에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빼앗자. 국제시장에서. 그래서 기회로 활용하자면 그것도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해외 시장을 공략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3자 효과를 잘 활용하면은 더군다나 국가 신용 등급도 올랐는데 우리 경제가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도 3자 현상이 있었죠. 그죠? 그때 3자 현상은 우리 경제의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엔화 가치가 폭등했던 건데요. 1985년 9월에 일본과 미국 등 이제 선진 5개국이 플라자 협약이라는 협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은 어떤 협약이냐면요. 일본 너희 수출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한다. 그러니까 엔화를 절상해라. 이런 협약이었었는데 이 협약을 맺을 때 달러당 엔화 환율이 1달러에 260엔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협약을 맺고 나서 그 엔화 가치가 폭등을 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1년에 걸쳐서 환율이 1달러에 130엔이 정도로 이제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일본의 엔화 가치는 2배로 오르고 달러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일본 상품 수출이 안 되죠. 그다음 미국 상품 수출은 늘죠. 사실 이것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플라자 협약이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어부지를 얻었다는 겁니다. 일본 엔화 가치는 폭등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890선에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외 시장에서 그 일본 상품 대신에 우리나라 상품이 아주 불꽃 날개 젖힌 듯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 금리도 쌌고요. 유가도 싸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투자해서
대량으로 수출을 밀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 86년, 87년, 88년 3년 연속 무역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삼재 현상이 이렇게 우리한테 유리했는데 이번에도 삼재 현상이 나타나니까 기회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런데 이런 어떤 취지. 국제 환경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최근 세계 경제에 보면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동반 부진해서 세계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 투자를 하자 수출 늘리자 해도 잘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만 경기가 침체했지 다른 나라는 다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삼재 효과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톡톡히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경제 보면요. 일본보다 굉장히 우월한 그 상품 수출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경제 자체가 수출이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상품 시장을 빼앗을 그런 여력이 상당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기회는 기회니까 최대한 살려보자 뭐 이런 얘기죠. 우리 정부가 잘해야겠네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 경제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제는 안 된다 그런 패배감이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확실성인데 그래 하면 된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 풀어주겠다. 예. 환경 개선하겠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덥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어제보다 훨씬 나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